6. 현금 흐름표로 더 많은 정보 캐내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책이면서 신라시대의 수학 교과서로 쓰였던 구장상술에는 양수와 음수가 사용되고 있다. 음수를 나타내는 수막대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손해를 봤을 때 적자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예로부터 수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검은색을 흑자를 쓰고 손실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 흑자도산이라는 말을 듣는다. 장부상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도산하다니. 흑자도산은 어떻게 일어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익이 나는데 도산이 되는 상황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이익을 발생하더라도 현금 흐름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적자 즉 손실이 나더라도 현금 흐름은 오히려 개선될 수도 있다. 이것은 흔히 자금 사정이라고 표현되는 기업의 현금 흐름이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순이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을 아님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현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 시점의 매출이라는 이익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가 있다. 일정한 금액만큼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실제 현금 지출이 되었어도 이보다 더 많은 자본을 외부에서 유치한다면 결과적으로 현금 흐름은 개선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통하여 회사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의 부도 여부와 또는 계속 기업 가능성은 손익 개선서상 이익보다 현금 흐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회계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의 혈액과 같은 현금이 어떠한 활동으로 유입되었고 어떠한 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현금 흐름의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이다. 제너럴 모터스 전 재골치의 인터뷰에서 제가 5년만 빨리 현금 흐름을 알았다면 제너럴 G는 성장을 10년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또 경영 또는 매출 중심에서 손익 중심,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 중심으로 관리가 나아가야 기업의 가치가 향상시킬 수 있다. 경영 관리 체계의 변화, 매출 중심의 관리 체계, 손익 중심의 관리 체계, 현금 흐름 중심의 관리 체계. 세 가지 경영 활동으로 구성된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과 유출을 말하며 현금의 구성 항목 간의 이동은 현금 흐름으로 보지 않는다. 현금 흐름에 어떠한 활동에서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을 먼저 알아야 된다. 기업의 3대 활동과 현금 흐름. 기업의 3대 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기업의 활동은 1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구분된다. 즉,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조달하여 영업을 위한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 현금을 창출한다.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현금은 주주나 채권자와 같은 자본 공급자에게 다시 배분된다. 기업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현금 흐름의 여러 재무제표 중에도 이렇게 구분된 세 가지의 경영활동별로 현금 흐름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활동은 제품의 판매와 같은 수익 창출 활동 간의 의미가 아니라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영업활동은 주로 제품과 생산 판매, 상품과 용역, 구매와 활동, 판매, 관리 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영업활동은 사업의 활동의 지속, 차입금 상환, 배당금 지급 및 신규 투자에 필요한 현금의 외부의 조달이 아니라 자체 영업활동으로부터 얼마나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활동. 투자활동은 건물이나 기계처럼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 취득과 처분활동을 말한다. 단 이때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과 재고자산은 제외한다. 투자활동은 미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창출한 자본의 확보와 처분에 관련된 현금 흐름의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활동. 투자활동은 건물이나 기계처럼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을 말한다.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을 말한다. 단 이때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 재고자산은 제외한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미래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창출한 자원 확보와 처분에 관련된 현금 흐름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잉여 현금 흐름을 투자자에게 이자, 차입금 상환, 배당 형태로 배분한다. 때로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시장에 사들이는 자가 취득을 통해서 주주에게 현금을 배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재무활동이라고 하는데, 재무활동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 환급, 상환에 관한 활동이다.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잉여 현금 흐름을 투자자에게 이자, 차입금 상환, 배당 등으로 형태로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잉여 현금 흐름을 투자자들에게 이자, 차입금, 상환, 배당 등의 형태로 배분한다. 때로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서 주주에게 현금을 배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하는데, 재무활동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환급 및 상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현금 흐름은 기업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영업활동, 매입 채무, 재료비, 농업비, 재료 경비, 제공품, 제품, 매출 채권, 자산 취득, 투자활동, 설비 투자, 자금활동, 금융투자, 재무활동, 주주. 영업 현금 흐름의 정보는 주주, 채권자 등이 미래 현금 흐름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정보는 주주, 채권자 등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며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의 결과에 창출된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나타내 준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왜 중요한가? 기업이 세 가지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역시 영업활동이다. 왜냐하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과 현금 흐름이 직접적으로 창출되기 때문이다. 물론 유형자산의 처분과 같은 투자활동 역시 이익을 창출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것은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회사가 정말로 잘 나간다고 주장하려면 일단 영업활동 현금이 원활하게 창출되어야 한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자나 채권자는 위험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자 한다.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기업이란 기업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역량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영업활동에서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 그 현금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는 생산 투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자금 제공자인 주주나 채권자에게 자금의 대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영업활동에서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결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만기가 도래되는 차입금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한 생산시설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미래의 영업활동의 수익성은 더욱더 악화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기업은 결국 도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들은 현금 흐름표에 표시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매우 중요한 정보로 간주한다. 참고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차감한 잔액을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며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금 흐름 패턴으로 기업 상황을 유추해 보자. 사실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현금 흐름표를 제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단기 순이익의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인 단기 순이익의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더한다거나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증가는 현금 유출과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등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정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회계사들 중에서는 간혹 현금 흐름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실 현금 흐름표야말로 원초적인 재무제표이다.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세부 항목을 볼 때 너무 심각하게 작성 오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는 재무제표의 작성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활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현금 흐름표의 경우에도 각 활동별로 현금 흐름의 정보가 우리 의사결정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피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현금 흐름표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금 흐름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보겠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패턴을 보이는 회사와 마이너스 패턴을 보이는 회사 중에 더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이는 회사는? 회계지능이 낮다면 이 질문에 플러스 패턴을 보이는 회사가 라고 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것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던 공장 건물이나 설비 차량 등을 처분함에 따라 회사에 현금이 유입된 경우다. 이에 반해 정상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성장 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패턴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회사가 더욱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카펙 익스페티어 앤드 카펙스는 미래의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다. 이는 기업이 설비 투자를 구매하거나 기존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돈을 사용할 때 발생한다. 현금 흐름 패턴 분석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이제 막 자금 조달을 통해서 설립한 신설회사의 경우 주주와 은행으로부터 현금이 유입되었을 것이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플러스 패턴을 보일 것이다. 또 영업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 등을 투자하면서 현금이 유출되어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패턴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아직 설립 초기라 영업비용 지출보다는 영업 수익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적을 가능성이 크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또한 마이너스 패턴을 보인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이미 사업이 여러 해 진행되는 회사가 여전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패턴을 보이고 있으면 문제다. 손익계산서상 이익을 기록했다 해도 혹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지,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투자가 과연 온전한 투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영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의 자금을 출처하거나 대출해주는 투자자가 많지도 않은데도 재무활동 현금 유입이 증가했다면 혹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급하게 차입한 단기 차입금 때문은 아닌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현금 흐름 패턴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질문의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량 기업이 세 가지 활동별로 현금 흐름 패턴을 보자. 아마 몇 초 걸리지 않아 핵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량 기업이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회사이다. 영업 활동에서 현금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유입된 현금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만기에 돌아오는 차입금의 상환과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 표에서 각 활동별 현금 흐름 패턴을 잘 요약하고 있다. 패턴 1.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플러스 9개? 9개? 8개가 있는 거야? 2의 3승. 그렇구나. 플러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창출되고 있으며 자산 매각 및 재무활동에서 조달한 현금을 비축하여 타회사에 인수합병하거나 신사업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유동성이 매우 풍부한 회사.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으로 고정자산을 구입하고 있으며 또한 부채를 상환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활동에 창출된 현금 자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회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영업활동에 창출한 현금과 차입금 혹은 증자대금으로 회사의 확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마이너스 플러스.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자산 매각과 차입 혹은 증자를 통해서 보존하고 있는 회사. 마이너스 플러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서 영업활동에서의 부족 자금과 고정자산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혹은 증자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 회사.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활동의 부족 자금과 채권에 대한 차입 상환액을 고정자산 매각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 회사.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업활동의 부족 현금과 시설 투자 및 차입금 상환을 모두 기존의 현금 비축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사. 마켓 관리나 쿠팡 등 성장하는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대 전략을 펼치는 기업은 투자로 하여금 지출되는 현금은 많지만 영업활동으로 순유출도 더 커서 재무적으로 주주나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업을 키우는 패턴. 영업 마이너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루빨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유입을 고대하면서 말이다. 현금 흐름 패턴에서 쇠퇴하는 기업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패턴 7. 영업 마이너스, 투자 플러스, 재무 마이너스의 경우 영업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자 설비 투자 등을 매각하여 상환 압박을 주는 채권자들에게 차입금을 갚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다. 회생 절차 개시 직전의 카페베네 영업 196억, 투자 200억, 재무 69억. 회생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노력하는 기업의 경우 패턴 5. 영업 마이너스, 투자 플러스, 재무 플러스를 볼 수 있다. 영업으로 벌지 못하는 돈을 자산 매각과 대출, 증자 등으로 충당한 고군분투 중인 상황이다. 쌍용차 영업이익 1,400억, 투자이익 1,503억, 재무이익 480억.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고 실제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투자 종목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기를 추천한다. 현금 흐름과 주가와의 상관관계는 그 어떤 지표보다 높기 때문이다.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을 아는 자가 회계를 제압한다. 인기 농구 만화 슬램덩크에서 주장하는 채치수는 덩크슛에만 집착하는 주인공 강백호에게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라고 말한다. 농구 시합에서 진정한 성공 요인은 덩크슛처럼 화려한 득점이 아니라 흘러가는 공을 제대로 잡아내는 리바운드인 것이다. 회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이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이익만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돈의 흐름 방향, 즉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채치수식으로 말하면 현금 흐름을 제압하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제압한다는 것이다. 도전, 실무, 회계. 잘 나가던 회사가 왜 망했을까? 미술 작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도니아트의 대표 갤러리 점은 미술계의 큰손으로서 자리 잡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회사는 2020년도에 100억 원의 문화진흥 자금의 조달에 성공하여 그 돈으로 피카소 작품을 구매하여 판매까지 하였지만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만기에 돌아온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2023년 1월 도산하고 말았다. 다음 표는 주식회사 도니아트의 거래 상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2021년 6월 1일 피카소 작품을 100억 원의 현금 매입. 2022년 6월 10일 같은 작품을 120원에 외상 판매. 2022년 3월 1일 120원의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 예정.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회계기준의 손익계산서 작성 시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 발생주의. 주식회사 도니아트의 각 연도별 수익과 비용으로서 인식할 금액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나누어 다음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보자. 단, 위 그림에 나타내는 것이 거래의 전부라고 가정하며 기타 비용과 기타 수익과 비용은 생략한다. 3. 도니아트가 2022년 회계상 이익을 내고도 2023년 1월에 도산하고 만 이유는 무엇인가? 추 이의 결과를 토대로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현금주의란 현금을 술취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반대로 발생주의란 현금의 유출입의 시점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회계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므로 실제 현금 흐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연도별 수익과 비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이때 발생 기준으로 2002년, 2022년 20억의 이익이 생긴다. 하지만 현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그림을 매입하면서 현금이 감소했지만 관련 매출금은 2023년에 회수된다. q2에 따라 2020년도 말에 현금이 부족하였을 것이고 비록 회계상의 이익이다 해도 대구 매수가 지연되면 자금 압박이 심해진다. 만약 2023년 1월에 도래한 차입금 만기 대금이 회수되는 2023년 2023년 3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면 도니아트는 도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q2에 따라서 2022년도 말에 현금 부족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비록 회계상으로 이익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자금 압박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만약 2020년 1월에 도래한 차입금 만기를 대금이 회수되는 2023년 3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면 주식회사 도니아트는 도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응?